안녕하십니까. 잘 쉬었습니까? 내가 잘 쉬지 못했어요. 너무 할 일이 너무 많군요. 아무튼, 이제 8월 달 됐습니다. 이제 8월 달 됐고, 이제 시험이 막 다가온 게 느껴집니까? 체감적으로 막 느껴지죠. 예, 이제 이러다가 이제 다 반팔 입고 있는데 긴팔 입으면 시험이에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다가 다가오니까, 저도 너무 막 얼지 마시고요. 그냥 끝까지만 차분하게 계속하면 된다. 이런 마음으로 계속 끝까지 임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. 자, 객관식 문제풀이고요. 1교시는 OT 잠깐 합니다. 잠깐만 해당 강의나 앞으로의 진행 방향 이런 거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본 내용을 갈게요. 자,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는 거요. 주당 공부 시간. 내가 스터디 할 때마다도 매번 체크해서 맨날 공부할 시간 늘려라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판에 박히도록 안 늘리는 수험생 있더라고요. 아니 이걸 못 늘리면서 무슨 변리사가 되겠다고 얘기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. 자기는 효율을 중요시한다? 효율을 중요시 안 하는 수험생이 어디 있습니까? 여기 전부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한 명도 없고요. 물론 자기보다 특출한 사람도 별로 없죠.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라 생각해도 자기가 그냥 보통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도 자기는 대단히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참 웃깁니다. 공부 시간이 제가 볼 때요. 제가 작년에 이제 여태까지 스터디를 운영해 주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쭉 통계를 한번 내봤거든요. 합격자들 평균 이렇게 쭉 해갖고 대충 한번 이렇게 맞춰봤어요. 그랬더니만 전일 공부하는 사람 중에 60시간, 그 다음에 직장인일 경우에는 한 40시간, 직장인일 경우에는 이제 이분이 이제 진짜 효율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. 이 직장인이. 직장 다니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공부 무지하게 하고 싶어요. 근데 회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하는 거야. 그러니까 토요일날, 일요일날 이럴 때 진짜 이분의 효율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. 그래서 이분이나 효율을 얘기할 수 있지 그 외에 전일 공부하는 수험생이 효율을 얘기한다. 이거는 그냥 게으름을 효율로 포장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공부 시간이 이게 최소의 합격 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 경험상 보니까 거의 맞아요. 거의 맞아요. 자기가 스펙 좋다고 스펙이 좋아서 자기는 40시간만 공부하면 된다. 다 떨어집다 삼수하더라고요. 1차 삼수합니다. 그게 무슨 쪽팔림이에요. 1차를 무슨 3번씩이나 봅니까? 물론 피치 못해 그럴 수도 있어. 너무 노베이스여서 그리고 뭘 몰랐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있다고 칩시다.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으면 이제라도 뭔가 자각해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아직도 자각을 못하는 그런 수험생이 있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효율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굉장히 웃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. 시작부터 막 야단쳐서 미안한데 인강생들 명심하십시오. 이걸 못 넘으면서 붙겠다는 욕심을 부리는 것은 그냥 욕심 부리는 겁니다. 이건 무조건 기본적으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. 물론 이거는 강의 듣는 시간을 포함합니다. 왜냐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강의가 이제 점점 좀 줄어들잖아요. 종강을 하면서. 그러면 그때 가면은 이만큼의 순수한 자습 시간이 나오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때는 이만큼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꼭 지켜주십시오.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. 저는 그래서 스터디에서 제일 보는 게 이거예요. 이거 보는 겁니다. 이거 보려고 내가 스터디 해주는 거지. 문제 푸는 거는요. 솔직히 안 해도 돼. 그건 문제 그게 뭐가 중요해. 거기 있는 문제 나와? 안 나와? 그럼 여기 있는 문제 나와? 안 나와? 그러니까 지금 바로 강의를 갖다 환불받아요. 그러지 말고요. 그러니까 문제가 나와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의 감각을 키우자는 취지로 푸는 겁니다. 그죠? 그런 취지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지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요거를 제일 중요시 여기고요. 저는 이게 선생으로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다그쳐야 할 그리고 가장 많이 강조해야 할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주당 60시간은 꼭 지켜주십시오. 그러면서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? 공부 늘리는 거는 힘들어요. 그죠? 공부 시간 늘리는 거 쉽지 않잖아. 그지? 그거 쉬워요? 60시간 넘었습니까? 계속? 넘은 적도 있고 안 넘은 적도 있고 그렇죠. 그죠? 그래 보통 많이 넘겼다면 나름대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공부 시간 늘리는 거 1시간만 늘리는 것도 진짜 힘들죠. 주당. 1시간 늘리는 게 얼마나 그게
그 나름대로의 고통 감내인지 아십니까?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니까 다 알잖아요. 그죠? 그거는 힘드니까 못하는 거야.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문제수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. 더군다나 화학이 방어인 수험생이. 그게 어떤 효과냐, 어떤 거냐. 욕심은 많아. 근데 능력은 안 되는 거야. 그게 바로 욕심만 많고 능력은 안 되는 사람의 전형적인 케이스의 멘트들이거든요. 공부 시간 늘리는 거, 이거 능력입니다, 이건 진짜 능력인 거예요. 이거만큼의 가장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? 공부할 때는 이게 최고의 능력 아니겠어요, 그죠? 그러니까 이게 능력인데 이거는 힘드니까 못하면서 문제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. 더군다나 화학이 방어인 사람이 문제수 늘리려고 하면은 3000% 가죠, 뭐. 화학이 방어인데 문제수 늘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습니까?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화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합니다. 화학이 방어인 사람은. 그러면 효율적인 법 과목을 해야 하는 그런 수험생들이 화학 공부하다가 법 과목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럼 법도 망하고 화학은 자동빵 망해서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2차는 시험도 못 보고 이렇게 가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몇 년씩 가는 경우입니다. 그게 바로 최악의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힘들어요. 근데 이거가 돼야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노력인 거고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능력을 한번 자기의 의지로 꼭 한번 이루어내는 수험생들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. 왜냐하면 너무 어이없는 수험생들이 너무 있어가지고 이 공부 시간 늘리라고 하면은 자기는 효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문제 더 없냐고 이런 소리에. 그리고 수준을 딱 보니까 화학이 방어도 안 돼, 솔직히. 방어도 뭐 아무나 합니까? 방어도 안 되는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, 아휴, 얘는 도대체 몇 년을 떨어져 봐야 정신 차리려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,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말자고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, 왜 이런 거잖아요. 야단만 칭찬만 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.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큰 삼촌 뻘 되잖아. 한 작은 삼촌쯤 되겠지. 그러니까 삼촌쯤 되니까 그 삼촌이 그냥 이렇게, 그리고 인생 여러분들보다 오래 살았고 강의 30년 했으면서 이 학생 저 학생 다 만나보고 내가 내린 결론이 결국 공부 시간이 당락을 좌우하는구나 라는 게 나의 아주 지론이에요. 내 30년 강의에. 스펙이 여하해도 공부 시간 많은 사람은 붙고 스펙이 지 아무리 좋아서 깝적대도 공부 시간 안 되는 사람은 떨어집니다. 그게 내가 30년 강의에서 느낀 나의 아주 소감이거든요. 강의의 소감. 그러니까 이거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, 이게 능력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. 자, 두 번째는요. 자, 문제수는요. 자, 보십시오. 자, 화학이 여기 공격인 사람이 있습니까? 화학이 공격인 사람은 문제수 몇 개 정도 풀면 좋겠습니까? 문제수 한두 끝도 없이 놀러가면 화학은 한두 끝도 없어요. 그렇잖아요. 그죠? 예를 들면 미트리트, 피트 문제 다 풀고 들어가겠다. 1000문제쯤 됩니다. 그러면 그 2년 걸려요. 그러면 그게 무슨 바보짓이에요. 그렇게 해서 10문제 풀으려고 그걸 2년 걸려서 화학 공부합니까?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런 합격 수기들이 꽤 있어요. 그게 어떤 경우냐? 바로 화학이 공격 중에 공격인 사람이 과거부터 화학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 그런 수기를 쓴 겁니다. 걔는 그냥 덤덤하게. 근데 화학이 방어인 사람이 그런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공부해야 붙나?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잘못된 공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게 바로 이제 화학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거든요. 화학이 공격인 수험생이요. 자, 이따 기출문제 15년치, 한 16년치 정도 있죠. 내가 유튜브 어바웃 화학에 올려놨잖아요. 그러니까 유튜브 어바웃 화학에 가보면은 내가 기출문제 해설해서 올려놨거든요. 알죠? 어바웃 화학에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. 기출문제 15년치 있고요. 화학이 공격인 사람은 이거 다 풀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건 내가 강의 무료해서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본인이 나중에 점검해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틀린 거를 한번 강의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돼요. 그러면 여기서 몇 문제입니까? 150 내지 160문제죠. 그죠? 두 번째, 여기 객관식 문제풀이 있죠. 객문풀. 이게 150문제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150문제. 그 다음에요, 모의고사, 학원 모의고사 6회 봅니다. 여기서 60문제가 있습니다. 60문제가 있고요. 제가 스터디 운영해 드리잖아요. 그죠?
스터디에서 1, 2, 3회를 다 합치면요. 문제수가 한